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경기고 예비고의 약간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학년인 친구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2학년이 되는 친구들, 이제 수1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경기고에서는 수학 1이 어떤 식으로 나오나, 그리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보고 나중에 수능 준비까지 하기 위해서는 수학 1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부터 좀 하면은 네, 저는 이재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타운수학 대치 고등관 그리고 자사관에서 각각 이제 학교 하나씩 맡아서 전임 강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나왔고요. 근데 이거 너무 심심하니까 사실 이제 저는 저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다른 선생님들이 붙여주신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먼저 저를 좀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 별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원의 등대라든가 실수 정복 경험자라든가 이건 이제 제가 붙인 거고요.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친구 같은 선생님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이따가 이제 제 수업의 진행 방식이나 장점 같은 걸 어필 드리면서 그때 이제 함께 동시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반의 모토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경기만을 생각해야지 경기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냥 수학 1을 공부하면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경기만을 위한 반을 들어가면은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고 수학 1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를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네, 올해 이제 나온 올해 지금 입학하는 1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예비고이가 되는 아이들이죠. 이제 그 친구들이 과목을 어떻게 배우는지 그 계획이 적혀 있는 표인데 학교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보면 되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수학 1이 4단위, 기하가 2단위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수학 2가 4단위, 기하가 2단위 들어가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학교들이랑 보통 이제 다 비슷비슷한데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네, 지금 이제 과중 시험지가 아니라 과중 계획표 위주로 제가 갖고 왔는데 지금 과학을 보시면은 여기 이 적혀 있는 게 뭐냐면 물리 2단위, 화학 2단위, 생물 2단위, 지학 2단위. 과학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준비하는 시간이 학기 중에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늦게 시작하면은 경기 아이들은 조금 이제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배우게 되는 수학 1은 어떤 과목인가? 예,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수학 1에 들어가면 뭐 지수라든지 로그라든지 수열이라든지 새로 보는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외워야 됩니다. 왜 외워야 되냐? 나중에 이제 수학2나 미적분 같은 거를 듣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 머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뭐 수학 머리, 피지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걸로 다 커버가 되는데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문과 수능 출제 범위였기 때문에 좀 지엽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일일이 손으로 다 세야 되는 비효율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정한 개념을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이제 경기가 모의고사 기본으로 이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2학년 때는 과탐을 공부를 해야 되고 3학년 때 수능 안 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투하고 미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신 대비를 하기에도 수능 대비를 하기에도 수원의 특성상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고등학교 수학 전체 그러니까 이제 고등수학부터 기하까지 이렇게 다 보면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학적 센스가 요구되는 삼각함수의 활용.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반복 훈련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문제들 생긴 게 장난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요즘 킬러 문제라고 부르는 애들도 이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내신 준비 어차피 나는 뭐 수능은 좀 오래 남았으니까 내신 준비하면서 이 문제는 버리고 다른 거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버리고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수능 이제 킬러 문제 난이도에 엄청 어려운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과잉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지쳐서 결국은 또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수능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한 선이나 틀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학기 중에 들어가서 바빠지기 전에 경기에서 주로 나오는 그러니까 경기 수준의 선까지는 우리가 미리 수준을 맞춰 놔야지 학기에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나서 뭐 하면 되냐? 경기에서 꾸준히 나오는 테마들 보면서 반복적으로 공부, 문제 풀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도 대비해야 되니까 그때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서 왜냐면 이제 눈높이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수능 문제들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에서는 그러면 수원이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까까지는 수학 원의 그냥 이제 성질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렸고 그 경기에서는 수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시간 싸움이 일어나고 나오던 문제 또 나오고 그리고 공립학교 특징이죠. 실생활 문제나 증명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됩니다. 이건 1학년 때랑 크게 다름이 없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2학년 올라가면은 프린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오지 않고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 또는 사관학교나 경찰대 문제도 주로 이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특징을 보면은 1학년 때랑 마찬가지인데 출제되던 문제가 바뀌어서 또 나오고 바뀌어서 또 나오고 한 2년 정도 쉬다가 진짜 이제 좀 고급스럽게 어렵게 변형돼서 마지막으로 한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던 거 또 나오고 그러면은 그 문제들은 다 출처가 뭐냐? 대부분 모의고사입니다. 간혹 EBS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교육청, 평가원, 사관학교, 경찰대 이런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의고사 문제들을 열심히 보고 기억해 놓으면 되는 거죠. 변별력 확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올해 1학년이나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막 다른 학교들처럼 막 굉장히 이상한 킬러 문제를 내고 학교만의 오리지널 문제를 내고 이러지 않고 뭐 조건을 하나 뺀다든가 또는 서술형 요번에 이제 경기 1학년 중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쉬운 문제를 내고 나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는 새끼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정말로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깊게 공부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서술형 문제들 중에 실생활이라든가 증명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거 다른 학교들 특히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문제를 잘 내지가 않죠. 왜냐면 문제 수가 아깝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 연합반들이나 또는 문제집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기에서는 어떻다? 이거 공립학교들 특징인데 경기를 포함해서 공립학교들은 수학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그거를 활용하고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보는 걸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이 간간히 문제에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씩 꼭 나오고 그러면은 이 문제들 쉬운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 안 풀어보면 못 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풀어보고 내가 무슨 종류의 실생활 문제, 증명 문제를 못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싸움인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나 2학년이나 3학년이나 근데 킬러 문제는 안 나와요. 킬러 문제 안 나오는데 중킬러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삼 쉬사라고 그러죠. 어려운 3점 쉬운 4점 정도의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배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의고사에서 머리를 잘 굴려서 높은 점수를 받는 애들도 이거는 문제를 외워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1학년이나 2학년 같이 시험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도 역시나 시간 싸움으로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의존도가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되냐? 예, 모든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은 한 번씩 우리가 다 풀어보고 기억해 놓은 상태로 학기 중에 들어가면은 바로 실전 대비로 돌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그래서 경기 암기량 좀 많고 모의 의존도 상당히 높고 중킬러 위주로 도배돼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고 실생활이나 증명 문제, 공립 특징 가끔씩 좀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에 나오는 중요한 기출 문제들은 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봐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반의 목표는 이겁니다.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실전 대비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자. 그럼 어떻게 하냐? 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내신 반복 훈련, 수능 고난도 학기 들어가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전 대비 모드를 학기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돌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하면은 중요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은
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전부 한 번씩은 풀어보는 걸 목표로 가질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경기 아까 문제 우려먹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테마들 또는 경기에 한 번이라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문제들은 꼭 풀어본 상태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각함수 활용이라든가 이런 킬러 문제들이 나오는 곳은 경기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레벨을 맞춰놓고, 그런데 내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기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를 볼 수 있는 상태로 미리 올려놓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이 저희 반 수업을 들으면 좋은가라는 질문이 좀 가끔 들어오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2등급을 확보하는 게 목표인 학생들이 저희 이제 반에서 수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신 2등급에서 4등급 상반 정도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런 친구들 있죠. 모의고사는 이상하게 이제 100점, 96점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신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대 또는 실수를 했대. 그래서 등급이 깎인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내신을 어떻게 대비하는지는 모르는데, 대신에 머리는 잘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는 금방금방 학습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싶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실수 정복자라 그랬는데 공부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시간 관리라든가 실수 관리에 대해서 약간 좀 스스로 익스퍼트라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이제 저와 함께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반 들어오면 뭐가 좋냐? 소수반만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는 피드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가는 편인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저보고 이제 A4 문자를 보낸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문자 받아보신 부모님들은 이제 문자 한번 열어보시면은 문자가 진짜 핸드폰 기준으로 요만큼은 오거든요. 그래서 애가 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오늘 무슨 내용을 했는지, 얘는 뭘 더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얘는 뭘 더 시킬 건지, 이런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애들이 많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애가 어떻게 성장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싶으시면은 이제 저와 함께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소수반만 가능한 건데, 애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틀린 문제는 계속해서 테스트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풀다가 나중에는 쌤 이거 또 내요, 이거 지겨워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제가 성공을 한 것입니다. 애들이 그 문제를 기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테스트에다가 문제를 반복 제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보면서 하나하나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시험지에다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테스트 때 다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무슨 개념이 부족한지를 다 압니다. 그러면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저는 별도로 학습지를 만들어서 또 뿌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약간 좀 부수적인 건데, 저는 애들한테 간식이라든가 선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원 나와서 학원 나오기 되게 귀찮아요, 또는 학원에 나왔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은 제가 커피 사주고 음료 사주고 간식 사주고 이러면서 애들이 다 깨고 나중에는 쌩쌩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 잘 집중 못하는데 내가 공부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클리닉도 굉장히 강의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나 항상 클리닉에는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오늘 귀가 조건은 이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애들이 집에 갈 때까지 그걸 다 풀어야지 갈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 소수인 경우에 굉장히 메리트 중에 하나인데, 질문이 많은 문제가 있으면 애들이 대부분 다 그걸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질문 받으면서 이 문제 질문 많다 싶으면 제가 바로 이제 칠판 앞에 서가지고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리닉에 약간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테스트를 보면 항상 시험지가 2세트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 시험지라고 저는 부르는데, 번호도 똑같고 그 번호에 들어있는 문제, 주제, 난이도, 생긴 거 이런 게 다 똑같아요. 다만 숫자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상황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 애들이 처음에 테스트를 보고 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내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풀었던 거 또 풀면은 숫자가 기억이 나서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려요. 이거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데 숫자만 조금씩 다른 문제들 제가 찾거나 만들어서 시험지를 항상 한 세트씩 더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틀리면은 최소한 그 문제 하나는 쌍둥이 문제를 풀으면서 자기가 이제 얼마나 잘 복습을 했는지를 점검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궁금해하면
1시간 시간을 재고 아이들이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쌍둥이 테스트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도 시험지 형식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집중력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면은 집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게 뭐냐? 네, 시험지 형식으로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 끊어가지고 너 이거 1시간 재서 오늘은 이거만 풀어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시간이 없다 핑계를 대고, 그리고 이게 뭐 또 문제 풀다 보면 생대강이 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한 문제 풀고 졸고 딴짓하고 뭐 밥 먹으러 가고 PC방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또 한 문제 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오늘 이거 1시간 하고 끝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바로 과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장점이 뭐냐면은, 그러면 애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순식간에 이제 우리가 잘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애들 같은 경우에 특히 남학생들 특징은 뭐냐면 애들이 끈기가 좀 있어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문제도 어떻게 꾸역꾸역 풀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런 문제가 과제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무슨 단점이 있냐? 애들이 그것만 풀다가 지쳐가지고 뒤에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다 안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50분 시간 제한이 생기면 이제 요 문제는 버려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풀어야지 또는 가서 질문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최대한 모든 문제들을 다 보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이런데 1월 2일 화요일에 개강하고, 네, 14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6시에서 10시까지 지금 이제 1학년 애들 수업하는 거랑 동일한 시간에 진행을 하고, 물론 이제 제가 클리닉 같이 들어가고 테스트 보면은 다음날 아침에 문자 발송해드리고 애들 집 갈 때도 문자 발송해드리고, 교재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라이브는 항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라이브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바로 유튜브 링크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설 연휴 동안은 휴강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30일은 휴강 진행하고, 2월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학교 등교하는 기간이 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저녁 수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그냥 그대로 수업 진행하고요. 구체적인 진도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아이들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프린트가 없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1이 이제 저는 가장 고등학교 과목들 중에서 어렵다 그리고 까다롭다 외울 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네, 저와 함께 요번에 방학을 보내면은 이제 충분히 학기 중에 수원 공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 아들을 공부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시면 네, 저와 함께 가시는 게 상당히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네, 스스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약속드립니다. 공부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1월 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